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경제, 장보고서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고 도움이 됐다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떠들썩한 유가 이야기인데요. 그냥 기름값 올랐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지갑에, 장바구니에, 그리고 노후 자산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주유소에 가셨다가 깜짝 놀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유할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그런데 뉴스를 봐도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다, 이런 말만 나오고 정작 그게 나한테 왜 문제인지는 아무도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유가 충격은 단순한 전쟁 뉴스가 아닙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중동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중동 원유의 95% 이상이 지금 사실상 막혀있는 바닷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 길이 흔들리면 우리 생활이 흔들립니다. 먼저 원유에 대해서 조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름값 뉴스 보시면 항상 두 가지가 나옵니다.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 영어로 WTI라고 하죠. 중요한 건 이 둘이 어떻게 다르게 움직이느냐입니다. 브렌트유는 영국과 노르웨이 사이 북해에서 뽑아 올리는 기름입니다. 이 기름이 전 세계 원유 거래의 70% 기준 가격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 기름값의 대표 선수입니다. 유럽,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대부분 나라가 이 브렌트유 가격을 기준으로 기름을 사고 팝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미국 텍사스 땅 속에서 뽑아내는 기름입니다. 주로 미국 내에서 소비되고 미국 에너지 정책의 기준이 됩니다. 뉴욕 거래소에서 거래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바닷길로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중동, 아프리카, 수에즈 운하, 지중해. 그래서 어디서 전쟁이 나거나 바닷길이 막히면 브렌트유 가격이 먼저 더 크게 반응합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미국 땅 안에서 파이프라인으로 움직입니다. 중동 충격을 직접 맞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잠깐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이번 사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군사시설, 핵 관련 시설이 타격을 받았고 이란 최고 지도자가 그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뉴스가 전 세계에 퍼지는데 몇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꺼낸 카드는 군사적 반격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이 선택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선언하고 실제로 드론과 로켓으로 유조선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해운사들이 즉시 이 지역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아마 뉴스에서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남쪽과 오만 사이에 있는 좁은 바닷길입니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은 39km밖에 안 됩니다. 서울에서 수원 정도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바닷길로 하루에 2천만 배럴의 원유가 지나갑니다. 전 세계 바다를 다니는 원유의 약 20%에서 25%가 여기를 통과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에서 생산된 기름이 전부 이 길을 거쳐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 기름의 84%가 아시아로 갑니다. 중국, 인도, 우리나라, 동남아시아. 이 길이 막히면 아시아 전체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렇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숫자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 중 70%가 중동산입니다. 그리고 그 중동산 원유의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체 원유 수입의 거의 3분의 2가 지금 막혀있는 이 바닷길 하나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게 남의 나라 전쟁 이야기가 아닌 이유입니다. 이게 어쩌면 주유소 기름값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로 유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보겠습니다. 공습이 있기 전인 2025년 말 기준으로 브렌트유는 배럴당 55달러 안팎이었습니다. 전문가들도 2026년에는 공급이 넘쳐서 유가가 더 내려갈 거라고 봤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도 하루 수백만 배럴의 공급 과잉이 생길 거라고 예측했었습니다. 그게 불과 몇 달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초
유가가 하루 만에 10% 넘게 올랐습니다. 이틀도 안 돼서 브렌트유가 $10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110를 돌파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유조선 운임은 2주 만에 3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이라크 남부의 원유 생산량은 70% 넘게 줄었습니다. 이 속도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시겠습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코로나 때도 이런 속도의 급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브렌트유도 오르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오른다면 둘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오르긴 했지만 충격을 받는 경로와 강도가 다릅니다. 이 차이가 어떤 나라는 더 피해를 보고 어떤 나라는 상대적으로 덜 피해를 보는 이유가 됩니다. 브렌트유는 이번 사태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세계 기준 가격이기 때문에 중동 공급이 흔들리면 제일 먼저 반응합니다. 사우디, 이라크, 아랍에미리트가 파는 기름의 가격이 브렌트유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 길이 막히면 브렌트유 가격이 솟구칩니다. 게다가 전 세계 금융시장 투자자들이 위기가 오면 브렌트유 선물을 사들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한국, 중국, 인도 같은 나라들이 대체 원유를 구하려고 경쟁적으로 매입에 나서면서 수요 프리미엄도 붙습니다. 반면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미국 땅에서 파이프라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봉쇄에 직접 영향을 덜 받습니다. 하지만 브렌트유가 뛰면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따라 오릅니다. 전 세계 유가가 연동돼 있으니까요. 또 미국이 이란의 제재를 강화하면 전 세계 원유 공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영향을 받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이 대체 원유를 찾으면서 미국산 기름을 더 사려고 하면 수출 수요도 늘어납니다. 결국 브렌트유가 먼저 세게 오르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뒤따라 오르는 구조입니다. 속도와 폭의 차이는 있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장 직접 영향을 받는 건 브렌트유입니다. 중동에서 사는 기름 가격이 브렌트유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브렌트유가 $100를 넘으면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사오는 원유값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그 비용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기름값으로, 전기요금으로, 물가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우회 방법은 없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4가지 우회 루트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오만만 쪽으로 연결된 육상 송유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홍해 쪽으로 연결된 동서 파이프라인, 오만 항구를 통한 육상 환적, 그리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빙 돌아오는 우회 항로입니다. 다 좋은 방법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4가지를 다 합쳐도 호르무즈를 통과하던 원유의 절반도 대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아랍에미리트 송유관은 하루 150만 배럴을 처리할 수 있는데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양이 하루 2천만 배럴입니다. 10배가 넘게 부족합니다. 사우디 파이프라인은 500만 배럴 정도 처리할 수 있는데 이미 한계 수준으로 가동 중입니다. 희망봉 우회는 배가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오면 2주에서 3주가 더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원유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먼 길을 돌아오는 운임이 3배, 4배 이상 뛰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7개월치 비축유를 갖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실물 기름이 바닥나는 상황은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이 봉쇄가 몇 달 이상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비축유가 줄어들면서 정부도 시장도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항공사는 연료비 부담으로 항공권 값을 올립니다. 정유사는 원자재 비용 압박을 받습니다. 석유화학회사는 원료를 구하지 못해서 공장 가동을 줄여야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전기요금이 오르면 수익성이 나빠집니다. 항공기 타실 일이 있으신 분, 전기 많이 쓰시는 분, 석유화학 제품 쓰시는 분 다 연결됩니다. 기름값은 그냥 주유소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3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빠른 외교적 타결입니다. 이란의 새 정부가 들어서고 미국과 협상을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가가 하루 만에 10%에서 15% 빠질 수 있습니다. 브렌트유가 $70에서 $80 수준으로 내려오고 우리나라 기름값도 빠르게 안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이 석 달에서 6달 이상 길어지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되면 브렌트유가 $100에서 $130 구간을 오르내리게 됩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곳도 이 경우 $100 이상이 유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 비축유가 소진되기 시작하고 정유와 항공과 해운 업계가 동시에 타격을 받고 수출 기업들의 물류 비용이 폭증합니다. 세 번째는 더 긴 시선으로 보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번 사태가 중동 의존도를 줄이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미국산 원유 수입을 늘리고
아프리카와 남미의 새로운 산유국들과 관계를 맺고 에너지 공급선을 다양하게 분산하는 방향입니다. 실제로 가이아나라는 남미 나라가 향후 10년 비석유 수출국 기구 원유 공급 증가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앙골라, 아제르바이잔 같은 나라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이란 원유 수출 핵심 거점인 하르그 섬을 공습한 것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하르그 섬은 이란 원유 수출의 90%가 거쳐가는 핵심 터미널입니다. 하루 최대 700만 배럴을 처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미국이 이 섬의 석유 인프라는 건드리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면 결정을 바꿀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행동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무기로 쓰겠다는 양측의 신경전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가 마지막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꺼내는 순간 전 세계가 자기 편에 서달라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아시아 나라들이 호르무즈 봉쇄로 타격을 받으면 미국에 빨리 전쟁 끝내라는 압력을 넣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를 건드리는 순간 군사적으로 개입할 명분이 생깁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기름 많이 쓰는 나라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맞습니다. 정부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축유 방출도 하고 국제에너지기구와 공조해서 수천만 배럴을 시장에 풀기도 했습니다. 기름값의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중동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빨리 찾으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 처방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수입 원유의 70%를 중동에서 가져오는 나라가 중동. 바닷길 하나가 막혔을 때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습니다. 대체 공급선을 찾으려 해도 오랫동안 거래해온 루트가 아니면 협상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가격도 더 비쌉니다. 그렇다면 개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당장 무언가를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태가 닥칠 때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에너지 수입에 취약한지를 아시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에 영향을 줍니다. 금리가 흔들리면 부동산도 주식도 대출이자도 움직입니다. 기름값 하나가 이렇게 넓게 퍼집니다. 요즘 투자 공부를 하시는 분들, 자산 관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지정학 리스크, 특히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를 한 번쯤은 진지하게 보셔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냥 넘기기에는 이번 사태가 너무 큽니다. 오늘 기억하실 것은 딱 하나입니다.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같이 올랐지만 브렌트유가 이번 이란 사태의 직접 피해를 더 크게, 더 빠르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브렌트유 기준으로 중동 기름을 사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충격의 중심에 우리나라가 있는 겁니다. 이번 사태가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 내일 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고 몇 달을 더 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에너지 공급선이 한 곳에 집중된 나라는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건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게 정말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주유소, 마트, 공과금 고지서에서 이미 느끼고 계십니까? 이 채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쉽고 가깝게 전해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